어떻게든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네. 욕심에 하게 된 거짓말인 거잖아요. 요 나이 때 아이들이요. 주목받고 싶지요. 그쵸, 그리고 예. 주목을 받는 순간 얼마나 이게 마음이 꽉 기분이 좋고 꽉 차는 느낌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보면서 내내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이의 마음 밑면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나이 때 아이들은 아직 나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자아상이라든가 또는 내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자존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아이의 그 속상한 마음들이 제가 쭉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제 열등감이 있는 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만 하니까 아이가 너무나 지능적으로 무슨 뭐 백조의 호수부터 뭐 오데트까지 아는 것도 진짜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저런 그 악순환에 쏙 빠지게 되면 저기에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렵죠. 우리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온 이니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언증이라고 해요. 근데 허언증, 아주 네.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들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이런 남편이 사준 백이 사실은 짝퉁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짝퉁인데 그래도 우리 남편 마음이 예쁘지 않아? 라든가 그래 짝퉁동에서는 이게 A급인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조금 더 뻥튀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명품백 사줬다?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와 이러지만 나중에 들통이 나요. 네. 짝퉁은 다 티가 나게 돼 어디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 가다 갑자기 끈이 뚝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네. 하는 거의 밑면에는요. 원래 근본적인 자기의 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심리적인 열등감과 네.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선생님 그냥 거짓말을 넘어서서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서 누구나가 다 아유 저건 허풍이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모가요. 늘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보고 왔을 때는 온갖 뭐 간식과 칭찬을 해주다가 네. 시험 한번 못 보면 아이를 막 호되게 야단을 친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은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잘못하면 배워요. 네. 그래서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네가 성공하든 그러지 않든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네. 엄마 아빠는 늘 너를 사랑해. 라는 거를 얘기해 그러네요.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한테는요. 아이가 이렇게 막 열등해하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를 이제 안 순간 부모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이에게 너는 원래부터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을 만한 원래 존재로 태어난 거야. 네. 그게 본질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도 이놈이 지지배 이렇게 되면 또 야단을 치면 그렇죠. 아이는 이제 악순환이 되고 네. 더 큰 거짓말로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거짓말 얘기를 나눠봤지만 부모들의 거짓말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짓말 할 때 사실 있잖아요, 선생님. 많죠. 시험인데요. 그 아들 친구가 자꾸 집에 놀러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랑 공모를 해서 띵동 누구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아빠랑 어디 나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애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거짓말이거든요. 예.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좀 더 빨리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네요. 끊임없이 아이들은 학습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네네. 네. 그러니까 진짜 보고 배운다는 말이 이런 데도 속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짓말인데 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처럼 편하게 살려면 거짓말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의 거짓말을 고치시기 위해서는요. 네. 부모부터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진실되고 솔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직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유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선생님, 거짓말은. 어쨌든 닮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정말요? 0%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네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이란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는 부분이 훨씬 더 많겠지요. 네. 저희가 거짓말과 관련된 이 방송을 하겠다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을 꼭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4살인데요. 벌써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놀러 온다고 하면 아저씨는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때려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 이건 역시 거짓말이거든요. 싫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근데 이 거짓말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나이도 워낙 어리고요. 좀 처절하네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싫으면. 네, 그래서 아이의 이 감정을요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좀 무섭구나. 그러면 꼭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고 만약에 그 아저씨가 오셔야 될 때면 네가 뭐 아빠하고 내려가서 뭐 놀이터에 놀아도 된다라든가 네. 아니면 방에만 있으라든가 그 방에는 그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할게라고 해서 이 아이의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수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늘 굉장히 유형별로 다양한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 아이의 거듭되는 거짓말 때문에 아, 내가 잘못 키웠나라는 이런 좌절을 하셨던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좋은 거짓말과 관련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